네, 제가 조금 어디 부분을 조금 수리 중이라 그걸 끼고 해야 돼요. 죄송하고 어떻든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제가 채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9번 잤는데 채집에서 그렇게 잠이 안 오네요. 집을 새로 줬어요. 네, 조금 용산에다가 원효로 쪽에다가 줬는데 누가 보더니 참 잘 줬다고 돈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벌었느냐고. 그래서 돈도 벌었지. 내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돈 안 벌고 뭐 했었어.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내가 이 땅 이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지명 그건데, 이 지명 가지고서 한 30-40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상당히 수입도 괜찮고, 또 분야 중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조금 알아주면 조금 알아주기 때문에 뭐 최욱기 박사님도 잘 저를 알아주지만 제가 운동을 활발히 하는 바람에 서울에 여러 군데에 영이름 쳤어요. 가장 최근에 지은 게 오래됐네. 그것도 압구정 로데오 역이라고 작품은 아니지만 그것도 제가 줬고요. 특히 제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미래 신도시 그걸 제가 줬어요. 미래라는 그 신도시 이름을 제가 줬고요. 또 가까이 있는 청와대에 가면 사랑채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이름도 제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은행, 한솔대지 이런 유수의 기업체들 이름을 많이 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배우를 회장님 소개하신 대로 이제 그 교명체정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명체정위원회가 뭡니까? 학교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학교 이름을 주로 많이 줬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18년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죠. 제 소개가 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일단은 소망을 이뤄주셨네요. 이렇게 평소에 좀 많이 옵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오늘이 제일 좋아요. 많이 오셨어요? 40명 주는 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에 그 사람 오는 건 나 강의 듣기 싫어해가지고 2사람, 3사람 와요. 많이 오시네. 네, 감사하고요. 지금도 아래 보면 종로 예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진은 뭐 인터넷에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종로가 저렇게 옛날 초가집들, 뭐 기와집들, 그런 집들이 몰려있던 그렇게 정리 전창길이 깔리고, 이제 일제시대 펜지 되고, 건물들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도화동에서 복사골이라고 하는 마포에 또 복사골이라고 해서 도화동에서 태어났는데 평생 소원이 화진백화점에 가서 승강기 한번 타보는 거였어요. 승강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종로에 있어요. 한국적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학원이 그 근처에 두 개 유명한데 종로 학원과 서울 학원인데 그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학원 위치를 모르면 옛날에 알잖아. 여기 화신백화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해가지고 화신백화점 중심으로 그쪽으로 어디로 가면은 서울 학원이고 어디로 가면은 종로 학원이라고. 뭐 잘하는 종로 학원은 지금도 뭐 대단한 거죠. 그 종로 학원 이름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상당히 비싼 일이에요. 종락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분위기를 보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고속하고 이렇게 관계를 짓고 싶어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길 이름에다 붙이면 됩니다. 일단 도로명에다가 붙이면은 그건 되는 건데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구청의 지명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 서울시 지명위원회 올라가고 다 그래야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길 이름을 많이 지어본 사람으로 뭐 다른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마다
그럼 보석하면 보석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석하면 벌써 빛이 생각나는데 빛과 관계되는 어떤 순수한 우리말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저도 이제 서울의 그 옛날 지도를 지금 지명들이 없는 지명들을 갖다가 옛날에 불렀던 아주 그 토박이 냄새가 나는 된장 냄새가 나는 그런 이름들이 옛날에 이렇게 불렸었던 곳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는 제가 가지고서 인쇄를 해놓고 난 다음으로 그걸 못 가져왔네요.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 가면은 그걸 나눠주고 있어요. 저런 지도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동일만 보면은 구리게? 불렀던 이름이야. 다른 남자는 그러고요. 이게 옛날 이름 하나하나가 이게 버리고 싶지 않은 보배인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이 보배들 같은 거는 국보적으로 우리가 성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공을 하면은 유형적인 것이 있고 무형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무형적인 것이 이런 거죠.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무형적인 것도 문화적 가치를 굉장히 지닌 게 많거든요. 상당히 많죠. 언어적 유산에도 많지만은 그 언어 부분 중에서도 땅 이름에게 하는 땅 이름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한글 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말 운동을 왜 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 땅 이름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 하나뿐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땅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그래도 조금 수입을 얻었고 그 수입으로 해서 지금 육수본부를 하나 지어놨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저기 한번 사기 쳐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같지 않잖아요. 근데 몸에 집을 줬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야. 아니, 옛날에, 조금 전에 뭐 소개받으면서 주시지만 TV에 펑펑 나온 거 못 봤어? 못 봤어, 그래. 근데 그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40대 이하 사람이고요. 50대 넘은 사람들은 전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름을 많이 못 들었을지 몰라요. 요 중에서 종로 부분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와요. 어떤 게 나옵니까? 예. 애호개도 나오고, 세문안도 나오고, 황토마루 나오고, 피나골 나오고, 구름대 나오고, 배옥에 나오고, 배옥에가 이 근처죠. 그쵸? 이런 게 전부 이게 우리 말이에요. 근데 요새 부릅니까? 안 불러요. 아니, 내가 자랐을 때 배옥에 엄청 들었던 이름이죠, 배옥에가. 배옥에가. 예전에 이현동이라고 대립자에다가 보기에서 이현동이라고 그랬던 그런 데잖아요, 여기가. 조금 저쪽으로 가면은 연지동이라고 있어요. 연지동. 그 연지동은 연목골이잖아요. 지금 연목골 타다고 택시를 타면 이 택시가 연목골 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어디죠? 시골 어디에 이렇게 누를 거예요. 시골 냄새가 나잖아요. 연목골이. 연못. 여기 한자를 이게 연지예요. 지자가 땅 지자죠. 그게 종로에 깔린 거예요. 저거 구름대라는 이름이 하나 보입니다. 한자도 말해보세요. 구름이 뭐죠? 그렇죠. 문현이죠. 저런 이름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버리고 싶으세요? 버리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저런데. 저 설곡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어딥니까, 그게? 지금은 송현동입니다. 송현동. 그리고 송현동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 옛날 한성 사람들이 혼동이 가기 때문에 두 개를 달리 불렀어요. 북쪽에 있는 서곡에 북송현, 아래쪽에 있는 건 남송현. 그 남송현은 지금 송현이라는 이름을 붙잡지 못하고 송동이라는 이름도 남아있어요. 동이가 송동이 남송현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한국을 부사에 있는 그쪽의 송현동은 그게 솔곡의 큰 솔곡입니다. 그게 거기가 더 역사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름이죠. 근데
이게 전부 서울시에 옛날에 이밖에도 무척 많아요. 근데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지도를 엄청 크게 해야 많이 더 집어넣는데 하나만 더 써요. 저 황토마루가 어딥니까? 황토마루가 어디죠? 황토마루 들어보셨어요? 그럼 황토마루가 어떤 칠레지 때문에 저런 이름을 붙었을까요? 흙이? 그렇죠. 황토흙이겠죠. 그게 바로 조선일보사가 있는 그 언덕, 그게 황토마루예요. 청계천이 어디서 흘러와요? 국악산 이란도 다리에서 흘러오잖아요. 다문길을 타고 내려오죠. 계속 나가면 한강으로 직진해서 갈 텐데 거기서 잘려냈어요. 청계천이 니은자로. 왜 그랬을까요? 저 황토마루 때문에. 황토마루가 딱 막아준 거예요. 청계천 오다가 너 비켜 이러면 비켜간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이 청계천이 황토마루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내려선 거예요. 이제 보다가 한번 볼게요. 잘 찾아보세요. 배우는 종가를 말씀하시되 여기 큰 우물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우물 중에는 뭐 찬우물, 도루물 이런 것이 있는데 되게 서울시에 있는 이들보다 찬우물을 좀 전했고 그 도루물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이름이 나왔는데 그게 한자로는 석동동입니다. 그 석동동이라는 이름을 지금 부르는 사람이 없죠. 그 석동동이 서울에 여러 곳에 있는데 여기도 저 근처에 도루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석동동이에요. 석동동인데 그 한국일보사 한글 학교에 해보니까 그 이런 지금 사대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그 한글 속에 썼던 그 지도를 하나 옮겨놓은 건데 서울은 성밖은 서울을 하나 안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성의 지역으로 나눠져가지고 경기도를 붙이고 그래버렸잖아요. 일제 시대에는 이게 경성부라는 자체가 독립된 지자체가 아니에요. 경기도를 스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독립해가지고 이제 그게 경성부로 됐지만 경성부가 원래는 이게 서울만의 지자체가 아니에요. 경기도 하나의 다른 지자체인데 그런 거 이제 된 건데 이거는 훨씬 그 이전에 조선 초기에 야 붕다졌어. 문 만들어, 뚝딱. 동대문 만들어, 서대문 만들어, 남대문 만들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됐냐? 옛날에 그래도 유학사상은 좀 잡아내는데 좋겠어. 그 초기에는 불교가 아니라 유학사상이 더 팽배했었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의 구단대 말씀 보세요. 예, 시 이렇게 됩니다. 그 방향으로 삼아가지고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들어간 이름 흥인문이죠. 흥인문이죠. 흥인지문. 그 지자가는 거는 그 지자가 약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의자가 들어간 거. 본인문, 소인문이죠. 그리고 남쪽에 들어간 거 승인문이죠. 북쪽에 들어가는 저 북쪽에 그 홍제문이라고 있지만 그거를 북문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그 한쪽에 참인 이런 문을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 이름은 다르지만 어떻든 이 사대문 안에 있는 이름들을 이 안에 있는 이름들은 양반들이 조선시대에 자리 잡아가면서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그 토박 이름을 안 불렀어요. 도루물이라고 부르기가 싫었던가 석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게 그냥 서로가 이런 데 나간 거예요. 이제 사실 수밖에. 그러니까 그나마 간단하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통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배우의 정도는 알잖아. 배우고 들어보셨나? 이런 정도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동쪽이에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고 제가 이제 북쪽이요. 그 이름 따라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잘 들으셨는지 물어보겠네. 물어봐야 되나요? 흥인문이라고 아니하고
후민 지문이라고 하는 그 갈짓자가 왜 붙었을까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지세가 약해서. 지세가 뭐가 약해? 옛날부터 우리는 풍속 기운을 대단히 중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충령 500%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살 걸리는 건. 얘네 들어봐. 그런데, 그렇죠. 속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른쪽 팔격, 그걸 500호라고 합니다. 그 500호는 계속 나가부터 용산까지 갔잖아요. 굉장히 커요. 그 상태가 계속 부천공원 쪽으로 해서 연대 앞으로 해서 부산공원 쪽으로 해서 마포고속도 상대 용산 아닙니까? 그게 500호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여기 와서 딱 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팔이 길게 나갔다는 걸, 길게 나갔다고 하면 왼팔이 반대쪽으로 나가. 이 약한데 여기가 분명히 딱 너무 약해. 그래서 진짜를 붙인 거예요. 왜? 인이라는 이름을 강조. 아세요? 인이 동쪽이죠? 인을 강조한 거예요. 낙산은 이화당에 있는 산이잖아요. 자연산이잖아요. 많이도 올라가는 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양반치고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양반들 별로 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잘 나왔네. 중도에 있는 중요지대의 남쪽 부분만 그린 거예요. 저 위로 올라가서 동이 몇 편이 있는데 거기는 지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살짝 나가지고 이쪽 그냥 쫙쫙 지명이 많이 붙어있고 여기 내가 이렇게 자, 재밌어요. 제가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옛날 지도를 그냥 전부 찾아보고 그걸 우리말로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나라에서 나를 연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기관 이름이 뭐냐면은 국가지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지명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계속 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엄청 보이더라고요. 그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삽입시킨 거야, 하나야. 저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도 지금 이 근처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다리 꼴이 나오는데, 두 다리를 좀 알려드릴까? 왜 두 다리를 붙었을까요? 그럼 한 다리가 있겠죠. 두 다리가 있겠죠. 세 다리도 있겠죠. 다리가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리를 붙인 거예요. 동대문에서 첫 번에 들어와가지고서 첫 다리가 한 다리예요. 두 번째 다리가 두 다리예요. 세 번째 다리도 있는데 그 별로 보이지 않았죠. 그건 세 다리예요. 그래서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예요. 그래서 1교, 2교, 3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두 다리고. 지명은 야, 왜 두 다리라고 그래? 다리가 두 개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고 들을 좀 제발 얘기를 하라고요. 그럼 내가 피곤해져. 그러니까 한국적이면 알고 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 가면은 향토사학과 이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KBS나 이런 리포터들이 가서 황산인데 누구하겠다고 붙었는데 산이 노래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엄청 노랗게 들어요. 그래서 황산이라고 그랬다고. 그걸 옹프리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그 한자에 빠져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뭡니까? 누름이 아닙니까? 태백산군의 마지막 싸움터가 어디입니까? 황산벌이요? 네, 맞아요. 황산벌이죠. 황산의 옛날 이름이 뭡니까? 누름이에요. 누름이에요. 똑같아요. 누름에는 누렇다고 누름일까요? 우리말은요, 하나의 낱말 가지고 빌렸습니다. 이쪽. 소위 얘기하면 파생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어 부분에 파생 지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름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상도에서 누름애라고 안 그래요. 너름애라고 그래요. 누름애라고 많이 그러는데도 충청도예요. 충청도. 전라도 끝까지.
금강유로가 다 누르메예요. 그리고 전라도가 가면 누르메도 아니고 너르메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노르메예요. 왜 그럴까? 제가 입을 못 보여드리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 힘주는 소리를 제가 흉내를 잠깐 낼게요. 미안하지만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흉내를 내겠습니다. 힘을 내는 데는 힘을 떠나면서 이렇게 힘을 내는데 힘을 줄 때 뭐라고 쓰느냐면 심지어 화장실에서 별을 볼 때도 아웅 그럽니다. 어가 뱄어요. 어가 뱄어요. 그래서 거기는 성적이 좋다고 하는 거고 성적이 좋다. 아니 성적이 좋다. 성리가 아니고 성리라고 그래요. 어바들이 배어 있는 지역이 영남지방이에요. 수도도에 예. 입이 늘어졌죠. 입을 안 벌려요. 그냥 적당해요. 화장실에서 병 보는 소리 어떻게 나올까요? 전라도 사람이 그렇게 힘주는 듯 하세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거기는 잉뽕입니다. 거기는 이하고 오발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파리를 파리라고 할 줄 몰라요. 홀이라고 그래요. 팥죽이라고 할 줄 몰라요. 헛죽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오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너르목이 많은데 너르목이라고 부르는 데가 경상도거든. 충청도에서는 누르목이거든. 그러면 전라도에서는 노르목이죠. 그러니까 장항이라는 이름이 거기 무척 많은 거죠. 충청도에 가면은 그 누로 사는 이름 때문에 누렁이 됐다는 그런 이름들이 딱 달려가지고 소위 지자체의 이름까지도 아직 그거와 경도로 결합된 이름들이 아직도 무척 많아요. 몇 개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금왕, 충청도 있어요. 음성, 충청도 있어요. 무곡, 충청도 있어요. 그런 이름이 왜요? 입이 늘어져서 제가 편한 이름으로 지명이 공격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음 발음에서 분리가 되는 게 이 지명의 속성이에요. 예. 요 얘기를 누가 하고 싶어요. 이제 이게 옛날 지도 아닙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진동이라는 곳이 보이잖아요. 청진동 옆에 이렇게 방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동도 붙어 있고 방도 붙어 있는데, 동을 보고 도대체 방은 뭐야? 이건 조금 아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동은요, 그냥 동네. 마을이 집이 5채 있어도 동이고, 10채 있어도 100채 있어도 모여있어도 동이에요. 동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2채만 있어도 동이에요. 왜? 모여있으니까 동이에요. 동은 모여있다는 뜻으로 나중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종로에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행정적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하나 동사무소 같은 건 못 죽어도 묶어버렸어. 커다랗게 10개, 20개씩. 그게 묶은 게 방이에요. 그러니까 방은 큰 거예요. 동은 거기에 속한 작은 동네들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걸 보세요. 저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저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셨겠다? 동네가 커요? 방네가 커요? 훨씬 크죠? 방네가 커요. 그러니까 청진동이 커요? 청진방이 커요? 청진방이 크죠? 근데 청진방은 별로 안 쓰고 청진동은 쓰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동네 중심으로 이름이 불려왔다 이거예요. 그 단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 중심으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 하나. 요거 동네, 동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동에서 이거 삼수변 들어갔죠? 저 삼수변이 무슨 뜻을 갖습니까? 그쵸? 물이죠. 물이죠.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죠? 물이죠. 샘물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샘물을 아무데나 못 얻죠? 땅을 파죠?
그게 뭡니까? 우물이죠. 저 삼수변은 원래 우물을 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단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 자체, 이 동이라는 저 한자 자체 하나가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곳이다, 이 의미예요. 지금 그게 행정지명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무슨 동 한 거, 이화동이 무슨 동인가 하고 남은 게 바로 저런 데 이어져서 내려온 거고, 그게 일제시대에 여기저기 묶으면서 그걸 하나씩 그냥 동으로 매기라고 정으로 매겨라 썼잖아요. 그래서 동네는 작은 거, 박는다. 그러면 동네. 지금 사람들이 모일 때 극장에 많이 모이죠. 근데 극장에 모인 사람들 서로 아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요즘은 어디예요? 노인들 같으면 노인정이죠. 옛날에 노인정이 없었어. 어디 모였을까요? 사랑방이 모였어요. 네? 동네 사람 중에서 사랑방이 있는 집에 모인 거예요. 그게 사랑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방도 큰 게 많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게 모이네.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이 모였다고 그러죠. 어디에 많이 모이죠? 어디에 많이 모이래요? 평상시에. 빨래터 맞췄어요. 그 다음에 많이 모이는 건 우물이죠. 이 동 자체 저 하나가 우물의 뜻을 거역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저 동이라는 게.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저 동자 안 써요. 지금 저러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 동이라는데. 이 동은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맨인 저 한자예요. 저 한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반자를 보면은 재밌어요. 요거 30년 떼버려. 반자에 요거 2달 떼버려. 그것만으로 의미 나와. 아니죠? 요것만으로 떼버려 한 가지 동자만 남아. 그렇죠? 한자의 속성은 그렇잖아요. 왼쪽은 뜻을 오른쪽은 음을 나타내는 흥분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스죠, 소위 말하는. 그 부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네, 방네, 이제 알아서 동네가 크다는 거. 자. 교문을 한번 내가, 풍속도를 많이 그린 소설지대의 화가가 누구죠? 기봉도 아닙니까? 기봉도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건 기봉도 그림인데 나오죠? 기봉도가 어떤 걸 그렸어요? 풍속을 그렸잖아요. 주로 경치를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봉도는 풍속을 많이 그렸어. 뭐 시립이나 이런 걸 그리고 저거 뭐예요? 우물가에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심지어 빨래도 했죠.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근데 우물가에 많이 보이는 사람은 그 안에서는 풍경단을 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총각 같은 사람들도 서로 하나 봐. 그리고 가서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핑계가 없죠. 무슨 핑계를 냈죠? 그렇죠. 물 한 잔 주시오. 남자들 참 웅큼해. 그거 보면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가서 목이 말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물이에요, 우물터. 예수도 그랬는데.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도 그래, 예수님도 그랬죠. 이 양반도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니, 빨리 밀고, 저렇게 물동에 이고, 저렇게, 묵지개는 나중에 나왔어요. 옛날에 저렇게 이고 다녔지. 그렇게. 그 우물의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예, 차 있어요. 흥성동 나오는데 정자가 들어갔어. 정자가 무슨 똥일 것 같아? 우물이죠. 우물정자. 손은 뭐올 것 같아? 따뜻한 손. 더운 오물꼴이죠. 더운 오물이 뭐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내가 오물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지금 동 이름만 제가 잡아 넣은 거예요. 여기가 잡아 넣은 거예요. 자, 잘하는 인사동에 갔어.
인사동에 사는 사람을 만났어. 야, 주민등록 정보를 하나 떼와. 동사무소 갔다 와. 인사동에 동사무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디로 가? 인사동에 사는 사람 인사동 동사무소가 없는데 어딜 가? 종로. 예, 맞습니다. 이 동을 다스리는 동사무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 동 이름이 숫자가 쫙 붙어있어. 종로 1, 2, 3, 4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길게 붙였어. 종로 1, 2, 3, 4 동 주민센터. 엄청 길어. 가보세요. 동 주민센터 가면 인사동 주민센터. 그럼 간단할 거 아니야. 인사동에 그럼 간단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종로 1 하고 2도 안 써. 1 쓰고 콤마 찍어. 2 쓰고 콤마 찍어. 3 쓰고 콤마 찍어. 4 쓰고 콤마 찍어. 그리고 동, 그리고 주민센터.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동이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동사무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작은 동네에 작은 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름으로 어떻게 분리해 부를까요? 네. 종로 1, 2, 3, 4 동, 그 이름 하나가 행정동이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남원동, 전지동, 관운동, 수성동 이런 거는 법정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동과 법정동을 구분해서 상대방이 부르면 주소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로에 살아. 그렇죠. 그 종로 1, 2, 3, 4, 0이라고 그러면 말하기 싫겠죠? 그냥 종로에 살아. 행정동이 뭐야, 그러면? 종로 1, 2, 3, 4라고요. 무식한 사람 봐. 종로 1가가 따르고 2가가 따르는데 무슨 그렇게 긴 이름이 있어? 이런다고요. 무식하게도 취급해. 모르는 사람이 돌려. 그런 게 바로 행정동이라고요.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는 지역 이름을 묶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대답해보세요. 법정동이 클까요? 행정동이 클까요? 훨씬 크겠죠. 근데 그 답이 틀렸다는 사실. 왜 틀렸을까? 그렇지 않은 데도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한 군데 넣어서 시인동. 네? 시인동, 저도 소문동, 미아동. 시인동, 미아동, 법정동입니다. 행정동은 어떻게 되죠? 행정동은 따로 불러. 신림 1동, 신림 2동, 신림 3동, 동사무소가 14개야. 그게 신림 1동, 2동, 3동, 4동이 그게 행정동이야. 그러면 신림동이라고 하면 묶어서 얘기하는 이게 법정동이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수강생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법정동이 클까요? 행정동이 클까요? 할 때는 반대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야 정답이에요. 행정동이 크다? 법정동이 크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종로는 어느 동이 커요? 행정동이 커요. 관악구는요? 법정동이 커요. 거기는 봉천동도, 봉천북도, 봉천이동, 봉천산동. 그래요. 그러니까 미아 1동, 미아 2동, 미아 7동까지 있거든요. 그게 행정동이에요. 미아동이 법정동이에요. 법정동이 행정동을 관할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돼? 행정동이 법정동을 관할하는 거야. 여기 동사무소 가면 복잡해요. 뭐라고 하면 어디서 오셔서 나가서 임무가 달라. 나간동을 오셨다 저쪽으로 가서 이런다고요. 공부를 해요. 담당이 따졌다고요. 너는 나운동하고 인사하면 봐서 이렇게 되겠다고. 이렇게 먹어서 담당이 따져 있어. 동주민센터 안 해. 왜? 법정동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알지. 그런데, 저건 저 사람 담당이야. 저건 저 사람 담당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동이 이 종로예요. 재미난 것은 종로에 84개 정도가 법정동이고 행정동이
2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의 행정동이 그 파티들이 가까운 그 동네를 다 세지는 거지. 좀 어려운 동네야, 이거. 자, 이거를 제가 옛날에 찍어 놓았는데요. 이 정도만 오면은 그래도 많이 근대화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저게. 1980년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거에 배는 올라간 것 같아요. 남산에서 올라가 보니까. 이제 다 보죠. 이게 20년대 서울 사진인데 해상도가 엄청 나빠. 그때는 뭐 카메라니 이런 게 전부 다 해상도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흑백인데다가 엄청 그냥 해상도가 나빠요.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알겠더라고. 여기 어떻게 했어? 이 정보를 쳐서 알겠더라고. 저게 뭐예요? 어디에요? 그렇죠. 한국은행이에요. 그거 지금 못 보셔요. 왜? 문화재죠. 저건 일본인들이 아주 정성들을 지은 돌건물이에요. 저거 뭐 그런 거죠. 자, 이제 이게 강화문인데 강화문 저기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이 강화문 그 뒤쪽으로 저 산이 하나 보이죠? 저 산 이름이 뭐죠? 서울 사람들은 알고 지나갔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북악산이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네, 맞습니다. 저렇게 입고 있어요. 근데 저 백악이 뒤쪽으로 칠판이 있는데 그 백악이 둘러싸여 있는데 평질관이에요. 그리고 그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매를 한 바퀴 이렇게 백악산 이거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돈다고 그래요. 매를 건널 수 없는 곳이 내가 없는 곳이 한 군데가 딱 있다 그러죠. 그게 어느 부분인가? 앞쪽은 안 되고 뒤쪽이겠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진액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힘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는 내가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산으로 이쪽 내가 닮은 거예요.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 내를 빗방울에 떨어지면 둘로 갈라져서 너는 정릉천, 너는 무슨 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줄기를 계속 이어졌겠죠. 하면 또 안에 산이 버티고 있네. 그게 뭘까요? 어느 산일까요? 네. 그 맥에 따라서 계속 갔다고요. 그러면 그 산이 또 하나 통간에 나타나는데 무슨 산일 것 같냐고요. 그게 바로 북한산 삼각산입니다. 삼각산이죠. 그러니까 삼각산이 지맥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남도는 게 북악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악산의 아버지 뻘 되는 게 북한산이죠. 그러면 북한산도 그런 모양일 거 아니에요. 백악산이 저런 모양이니 북한산도 그럴 빽이 있겠죠. 봤어. 어느 산에 도달할까요? 산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한다고 치면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산이 하나 더 들어서 아들들, 딸들 잘 있냐? 너희들 나한테 다 찾아나갔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들 나한테 안 붙어 있는 산은 하나도 없다. 맞아요. 그게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그 백두산 중심으로 두끼가 쫙쫙쫙 풀어나갔는데 맥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맥 이름은 산 이름이 있는데 맥 이름이 없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동맥 이런 이름이 있듯이 핏줄 그러면 전체가 핏줄인데 핏줄 안에도 나가는 핏줄 들어오는 핏줄 동맥 가장 굳어듯이 그 핏줄 이름을 불렀다 이거죠. 그게 뭐냐? 정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정맥이라고 하는 그 맥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따뜻하게 불렀는데 재미난 것은 아주 쉬워요. 한북성맥, 금북성맥, 청북성맥, 청남성맥 이렇게 불렀어요. 쉬워, 아주 쉬워. 한북성맥, 한강 이쪽으로 뻗은 산이구나. 한남성맥, 한강 남쪽으로 뻗은 산이구나.
그럼 궁극동맥은 그렇죠. 금강 북쪽에 있는 산이고요. 금강 남쪽에 있는 산맥이고. 그래서 그걸 장미중로 중심으로 해서 외계력을 붙였다고요. 그게 20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등산인들이죠. 등산인들 산이 현대 지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별로. 옛날 지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뭐 한국 동물을 따라서 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김포시가 지금 서울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자, 서울로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김포시 남쪽으로 한국기가 지나가겠죠. 한남동맥일까요? 한북동맥일까요? 김포는 한강보다 북쪽에 있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한강 남쪽이죠. 근데 반도로 쭉 나갔으니까 그게 한남동맥에 끊긴 거예요. 그게 강화도 앞까지 간 산이에요. 그게. 무슨 산이죠? 그 북쪽에 있는 큰 산. 그 산이 한남동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와 같이 산이 갔는데, 아, 나 김포에 가봤더니 평진데 무슨 산뚜루기가 지나갔어?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 이제. 내가 이제 땅림업회 회장이니까 이런 강연회를, 학습 강연회를 많이 하잖아요. 하면 둘이 막 싸운다. 그 강사끼리 나와가지고. 지독해. 큰 싸움 하나, 아무거나 하나 일러드리면, 하나의 강사. 김종호의 대동요대부가 잘못 그려진 부분이 너무나 많아. 또 하나라면, 무슨 소리가 있어? 김종호가 정확하게 그렸어.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 지도만 보면 김종호가 그린 데도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인 줄 아세요? 그거 하나가 잘못 그려요. 거기 김포 쪽에 가는 그 산줄기가 없어요, 없기는. 없는데, 김종호는 산줄기를 그려놓고 산 하나씩 그려놨거든? 쭉, 반환점 쪽에서부터 올라갔거든? 그렇게 쭉 올라갔거든? 근데 아무리 가도 산줄기가 없는데 김종호는 그려놨으니까, 그 한 사람이 김종호가 그린 데가 엉터리라는 거지. 근데 나머지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산줄기가 있어. 네. 김종호는 모든 땅에는 지맥이 있다. 이 사실은 부인 못한다 이거예요. 평지에도 지맥이 있다는 거예요. 평지에도. 빗방울이 떨어진다 하면 이건 바다로 가고 이쪽은 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김광빈하고 그 대동여대들 연구하는 그 사람, 그 양반은 시식적으로 자기가 박사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김포 반도의 동쪽에서, 한강 쪽이죠. 동쪽에서 서해 쪽으로 자전거 길을 타고 횡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힘이 들려요. 그 다음부터 가서는 자전거가 스스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부분에서 스스로 내려가는 부분에 뭐가 있다는 얘기지? 지맥이 있다는 거지. 그걸 김종호는 그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남동맥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김종호가 지도로 그려놔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것처럼 대동요도를 만들어놨는데 알고 보면은 김종호가 정확한 거죠. 지맥이 있다는 건 모든 땅에는 지맥이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강화문 얘기는 많이 안 되니까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종자죠? 지금 무슨 종자예요? 그건 무슨 종이라고 해요? 세종자. 세목종이라고 그러죠? 세목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부에서 쓰는 사람이 이 종자를 안 씁니다. 안 써요. 이 종자를 안 써요. 예, 목을 국가를 쓰죠. 이 종자, 아이 종자 안 씁니다. 그게 세목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 많이 들어요. 제가 이름을 치는 사람 있잖아요. 풍열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세목종이래. 세목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면 이자를 안 쓰고 무골동자를 쓰는 사람들이 다 이름에서 쓰는 세목속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름자가 아니라고요. 아이고, 그냥 일단님 말씀하시는 무골동자를 쓰는 거예요. 세목속이 아니라 저 동사는 그냥 종동은 아닙니다. 저건 종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난리 한번 뜬다면서 여기 종로구죠? 해방이 됐죠? 광복되고 나서 이 동사 안 썼어요. 요새 바꾸는 거예요, 저거 옛날부터 저걸 안 썼어요. 그 동사를 썼어요. 그 동사를 도대체 어편에서 무슨 동사로 나오는데? 술단 동사로 나옵니다. 술단 동사로. 근데 그래서 정말 이 동사가 아니고 술단처럼 무거운 동사 동사예요. 알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 이름에서는 저 동사를 쓴다고 그랬나요, 제가? 안 쓴다고 그랬어요. 저 동사 안 씁니다. 근데 지명에서는 여기는 쓰는 거예요. 종로는 종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로라는 이름은 사실 저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고집하게 이제 저런 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종에 있어서 나온 게 종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운종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운자가요. 이 운자가 모인다는 의미예요, 저게. 이게 종을 치면 사람들이 모르겠죠. 이게 운이 두루 모인다는 뜻이야, 저게. 구름이라는 뜻이 아니고 두루 모인다는 게 운동가예요, 저게. 이 운동가 거리가 저렇게 나온 거잖아요. 자,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제 전차가 다닌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1910년, 20년대 전차기를 깎아놨거든. 근데 제일 먼저 딴 데가 뭐 마포나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제일 정성들의 딴 데가 종로예요. 왜? 여러분들도 오는 전차가 다 되다가 저도 청량리 북섬 다 되다가 종로로. 그게 제일 좋은 거들이고 고단도 제일 많이 나고 다도 제일 많이 난 데가 이 종로 전차길이에요. 옛날에 전차길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아직도 운전하는 사람들과 앞에서 끄떡끄떡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니던 그런 전차인데 나중에는 인도하고 분리가 됐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막 싣고 다니고 사고도 엄청 많이 났지. 그 전차 얘기고. 이게 종로 나무장사 얘기인데 옛날 사람들은 연탄 안 뗐지. 그냥 나무 뗐어. 그래서 우리 최홍근 박사님이 제가 과천에서 사는 건 아는데 제가 과천에서 3년을 살았거든. 3년 동안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을 했는지 사실 아버님이 그때 뭐 굶어서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는데 하다 보니까 생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죠. 그럴 때 내가 용산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건 누가 만났으니까 그때 이제 지나고 나서 피난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후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더 힘들어졌죠, 제가. 그래서 나무찌개를 치고 검은돌 노들로 와서 나무를 팔았어요. 그게 25리길이에요, 정확하게. 30리는 못 돼. 근데 그게 풍지 같으면 괜찮은데, 풍지가 아니에요. 큰 고개가 하나 있어. 그 고개가 뭐죠? 같은 애를 서울 오는 거네, 고개. 남태령이잖아요. 크기도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 간악산에 남태령 고개를 갖다가 여고개라고 누가 그래서 여고개 우리말에 변질이 돼가지고 여고개라고 했겠지 그랬는데 저는 그걸 부정했어요. 아니다. 여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왜? 나무찌개를 치고 속동 검은돌이라는 건 이게 북부예요. 그 중앙에 그 있는데 거기 검은돌이라고 하는 토박 이름인데 거기를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1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을 때 먹고 일어나면 새벽 1시 정도 되면 나무찌개를 치고 남태령은 거의 30리터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아침장에서 나무를 팔아야 되고
새벽 아침장에서 나무를 못 팔면은 그 집에 실린 나무는 아무나 주고 그냥 와야 돼요. 그런 곳에 일었어요. 그래도 어떤 아줌마를 만나면 아유 어머니 네가 안 팔려서 그런데 좀 때까지 안 빼니까 쫓아가서 막 빌고 그랬어요. 그 초절한 속에 제가 자라는 동안에 오직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글을 열심부터 여러분들 푸고 가요. 근데 다행히 몇 군데서 내 글 실력을 알아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원수 선생이 주관을 부시던 소년세계라고 하는 잡지였어요. 그 잡지에 내 글을 실으면서 그 이원수 선생이 성평을 달아주시는데 글보다도 그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어여뻐서 글을 실어주고 이걸 특서로 내놓는다. 그 제 이름 특서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소년세가 너덜너덜 글을 갖다가 그냥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보관했지만 그렇게 해서 글 실력이 좀 있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그다음부터는 내가 잘 팔리더라고. 뭐 조금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동백문학원들 종로가 나왔는데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저 동백문의 원지명이 뭐예요? 동백문도 평생적으로 부르는 거고 흥인? 지문이에요. 남대문은? 예. 서대문은? 그건 잘들 모르더라고. 독립문. 이렇게 돼요. 근데 서대문은 별로 안 쓰니까 그건 뭐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문과 소문의 차이가 있어요. 커서 대문이 아니고 소문이 작아서 소문이 아니고 크기는 비슷해요. 크기는. 근데 나갈 수 있는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이 달라요. 대문은 웬만큼 되는 사람만 드나들어야 돼요. 소문 웬만한 사람 못 드나들어요. 웬만한 사람만 드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부문 그런 데는 송장이나 나가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나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대문을 안 내보냈어요. 그런 문화 속을 살았고 우리 시부문이 거기도 그 의자가 들어가고 의자가 들어오고 그 방이 표시로 돼 있어요. 얘기하는 본인 말고 의자가 붙은 소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이 바로 소위문이에요. 거기 소축구학교가 있어요. 그 의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와 같이 근데 방위 출신은 정확하게 이미를 구분해서 내놨어요. 이제 이 동양은 저거 없어져 버렸지만은 지금 거기 뭐가 들어섰죠? 이제 저 충동노래를 조금 얘기하고 싶고 이제 이사동노래인데 이 이름이 남았어요. 자, 이사동에 가면 전 빠져지 부분과 아직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충동이라는 이름이 지금 남았을까요? 없어요. 근데 충동은 법정 동맹이었거든. 일제 때 없애버렸어. 어디다 집어넣었을까? 인사동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충동이라는 이름은 안 부르게 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이라는 게 일정한 인구가 넘어서 동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냥 모여만 집 맺히면 모여만 있으면 동이라고요. 동은 크기하고 관계가 없었다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는 충동 공동 이런 것도 아마 집 맺힐 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거기 때문에 저렇게 충동 옛날 이름을 가져가 붙여서 교회 이름을 제가 용산에 살아요. 용산이 자꾸 이름이 딴 데인 줄 알아요. 용산이. 저 시동산 쪽이 아닌 거예요. 용산은 내가 사는 온열 쪽이 원래 용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용산이라고 해서 그쪽을 갔다가요. 이 지금은 자꾸 용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은 크다고 그랬죠. 동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과 동인데 이 간인방 속에 사동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걸 바꿀 때 이 동으로 통일을 하자니까 어렵죠. 간인방의 인자, 사동의 동자. 그래서 인사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탑골 공원 얘기를 하시던데 탑골이 순투방 이름이죠.
근데 탑골이 한자 이름은 뭘까요? 탑동이 없어요. 그 탑동 동네라니까요. 탑골. 그리고 탑골에도 거기는 절이 있었던 그러니까 인사장국을 절이 있었으니까 절골이 있었던 거야. 절골이. 절이 있으면 탑이 있으니까 탑골이 따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탑 쪽에 있는 마을이 탑동이고 탑골이고 서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얘기하는 절골인 거죠. 그게 합해져가지고 반인막에 있는 동네라고도 인자 붙이고 숫자 붙이고 그러는데 누가 그랬을까? 우리 조상이 했네요? 아닌가요? 이걸 종로에는 이런 합성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저런 거 가지고 인사동 보면 조선시대의 인사동을 옛날 사람들이 엄청 불렀겠거니 천만의 말씀. 골법품 거리지만 저거는 옛날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면 일제식 이름입니다. 일본인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들어갔고 저기 나오네.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탑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탑동이고 탑골인 거예요. 절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사동이고 절골인 거예요. 인사동에 한번 가보더니 그런 이름이 남았는데 음식으로 하나가 남았더라고. 보니까 뭐라고요? 사동묘로. 반가웠어요. 사동묘로. 어디 사람은 그렇게 옛날에 사동이라고 붙어서 뭘 안 해. 굳이 가고 싶어? 옛날에 절골이라고는 안 썼지만 사동이라고는 썼잖아. 사동묘로. 허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붙인 거예요. 자, 일본인들도 저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웬만한 이름들이 다 있어요. TBS에서도 이제 요걸 방송을 했는데, 원남동 원수도. 왜 방송을 했을까? 저것도 TBS에서 어떻게 알고, 이제 땅 이름을 연구하는 나를 찾아온 거죠. 자, 아니, 원수동, 원남동은 어때서 그걸, 잘못됐다고 그러냐?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식절리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알고 있죠? 일제식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3.1절이니까 그래 나가줄게 해서 나갔어요. 그때 PD 두 명이 촬영이라고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는데도 말씀 잘해주세요. 제가 원사동하고 원남동 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창경문 때문에 창경문 때문에 창경문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궁 이름이잖아. 일본인들은 격화시켰잖아. 궁이 무슨 궁이야? 공원이지. 공원을 만들어 놓고 동물들을 갖다 키운 데가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원의 서쪽 원서동, 그 원의 남쪽으로 그 바탕이 바로 창경원이라는 그 이름이 그것 때문에 저런 이름을 붙이고 지금도 저런 이름 법정동으로 쓰고 있으니 저거요 원서동 원남동은 행정동이 아니에요. 보통동이에요. 행정동은 어디일 것 같아요? 행정동은 종로 오륙가동이에요. 오륙가동이 가진동 위원회 이렇게 다 거기서 포함돼요.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오륙동 얘기는 조금 아까 얘기 안 했구나. 이게 이제 세종대왕에 태어나신 것 아니에요? 이 옥상은 옥동이죠, 옥동. 그 이상은 옥동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옥동과 이렇게 나오면은 이상동은 이상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오린동하고 그 옆에 통인동이라고 있어요. 통인동, 통이 키가 크잖아요. 그 통인동하고 오린동을 일본인들이 합했어요. 동이 작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뭐라고 붙였냐면 오긴통인동. 동사무소 이름이 오긴통인동. 그러다가 이게 조금 길다고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통일을 뺐어요. 아니, 오긴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통일동으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나마도 이제 행정동으로 묶어버리니까 종로 3, 4, 종로 4, 5가 된, 5, 6가가 된 거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름들은 근데 종로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정동으로 불러야 돼요, 오른동으로 불러셔야 돼요. 어느 게 맞죠? 자,
구체적으로 부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다는 오빈동에 삽니다. 관철동에 삽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중구인데, 중구에는 뭐가 많았어? 이 청계천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종로고 남쪽에 대체로인데 중구인데, 이 북쪽에 많은 게 운물이야. 남쪽에 많은 게 뭐야? 남쪽에 많은 거는 가게들이겠어. 그래서 전자가 많아요. 그렇게 봐서 거기는 매일 가게가요. 그러니까 싸전 이렇게 싸전 있는 데가 뭐냐면 싸전 꼴 그러다가 미전동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이 가게예요. 전방 그러죠? 그게 가게라는 뜻 아니에요? 가게라는 말 있죠? 한자 말일까요? 우리 말일까요? 가게. 네, 처음에는 한자 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가야. 가짜 집이라는 얘기야. 그게 종로 때문에 나왔다니까, 처음에. 뭐냐면, 종로에는 관리들이 많이 살았잖아. 그럼 관리들이 지나다니는데 상놈들이 마음대로 지나가니까 거북하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 가짜 집을 만들어 줬잖아. 가려지게. 그리고 그 길로 다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말 타고 지나가는 양반들이 지나가. 그 뒤쪽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일일이 살아가기 싫으니까 뒷길로 다녔지. 그게 뭐야? 말을 피한다고 그래서 피막골이잖아요. 피막골이 그 양반들이 보기 싫어서 따로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게 서민들의 길이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짜 집 만들어 놨다. 가짜 집을 그냥 쓸 수가 있나? 물건 팔았지. 가짜 집인데 물건 팔았지. 아니, 양반들이 들었는데 물건 많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게들이 쪼는 거야. 그 가짜 집이라고 해서 다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쌀가게 쌀가가. 쌀가게가 아니야, 쌀가가. 옷강가게야, 옷강가가. 그냥 가가야. 그 가게가 응선화된 거예요. 그게 가게예요. 한자 가게는 원래 한자 말이에요. 근데 종로 쪽에는, 이쪽에는 그 뒤를 이제 일본인들도 이 종로를 갖다가 망가뜨리니까 그 길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어요. 그 대신 남편집 종로가 그래서 조금 넓어졌는데 일본인들이 종로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된 거 보고 조금 푹푹하지 종로 이 길은 옛날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 사람들이 그냥 다니던 그 길이고 주로 양반들이 다니던 길이에요. 예, 강의가 조금 길어졌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